좀 갑자기 끊겨가지고 자 다시 이어서 찍어볼게요. 자 지금 플룸 구조론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플룸 구조론을.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지각이 얹어져 있고 멘틀의 상부까지를 약간 포함하고 있는 100km.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이 판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400km. 아까 한 670까지 본다라고 했죠? 자, 여기를 우리가 연약권. 그쵸? 그리고 여기 좀 전이대가 있고 밑에 이렇게 2900까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하부 멘틀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 지금 지각이 장력을 받아서 갈라지면서 판이 움직이겠죠. 자, 움직이고 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멘틀의 하강류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던 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판들이 굵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판이 점차 이동 하다가 멘틀의 하강류로 인해서 무거워진 판 자체가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커다란 대륙지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멘틀의 하강류로 인해서 여기 있는 해양판은 가라앉고 여기 있는 대륙판 이렇게 오게 되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은 얘들아 우리 무슨 경계라고 하지? 발상 경계라고 하죠. 발상 경계. 자, 여기서 마그마 올라오니까 당연히 화산 발생하고 땅이 갈라지니까 지진. 즉 지진과 화산 활동 볼 수 있고, 자, 여기는 무슨 경계죠? 여기는 수렴 경계죠. 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천발부터 신발 지진 발생을 하고 꽝하고 충돌하면서 판이 계속 들어가면 계속 여기 힘을 받겠죠. 그럼 이 부분이 살짝 녹으면 마그마 만들고 마그마가 부력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대륙지각을 뚫고 나와서 화산 활동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는 우리가 발상 경계, 수렴 경계, 이 경계 부근에서는 우리가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이 부분,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 위에 있는 경계를 만들고 이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 만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판 구조론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판이 계속 지금 이동을 하면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지? 섭입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해양판이. 자, 해양판이 섭입을 하는데 어디까지 판이 들어갈 수 있냐?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디? 연약권. 끝까지 들어갔어요. 자, 계속 이렇게 들어오던 판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야. 자, 판이 쌓이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연약권은 지금 여기 멘틀이야, 멘틀. 그치? 멘틀의 성분과 이 판이 섞여서 계속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 점차 밀도는 증가할 거야. 자, 그러다 계속 여기서 만들어진 판이 이동하다가 섭입을 계속하는 거야. 그럼 무거워진 이 판 자체가 멘틀과 섞여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푹 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판들이 멘틀과 섞여서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차가운 플룸, 멘틀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차가운 플룸. 자, 이 차가운 플룸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해양판의 섭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 쌓여 있다가? 연약권의 하부에 쌓여 있다가 점차 무거워지면서 밀도가 상승하고 멘틀 덩어리로 분리가 되는 거야. 자, 이 차가운 플룸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이 부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요. 어디? 하부 멘틀 끝까지. 얘들아, 멘틀은 규산염 성분이에요. 아이고, 얘는 규산염 성분이야. SiO 성분이고 핵 부분은 철과 니켈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성분 자체가 다르죠. 이 멘틀 덩어리는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는 거야.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멘틀 덩어리는 철에서 계속적으로 가열이 되겠죠.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야. 그럼 밀도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낮아졌으니까 위로 상승하겠죠.
그쵸? 그래서 상승하는 거 멘틀 요 덩어리가 계속 상승해. 상승을 하다가 지표를 만났네 얘들아 여기. 그치? 여기 올라오던 애가 이 부분에서 뽁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 멘틀이 터져요. 즉 마그마가 터진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여기 이렇게 화산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어디에? 판의 경계가 아니어도 판의 내부에서 화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화산활동. 자, 이 화산활동, 이 지각과 만나서 지표 부근에서 터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열점이라고 할 거예요. 이 열점은 하부 멘틀에서 올라온 멘틀 덩어리가 터진 부분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들아 여기 이 지점은 이동하지 않는 거지. 이동하는 거 누가 이동하는 거야? 여기 있는 판이 이동하는 거죠? 이 지점은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점 자체는 고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 고정점이다. 그럼 누가 움직이는 걸까? 고정점에서 터져서 만들어진 이 화산체, 요 덩어리, 화산체 자체는 판 자체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화산체는 움직일 수 있다. 얘가 움직이면 또 다시 열점에서 또 하부 멘틀에서 멘틀 덩어리 올라오고 터지면 또 다른 화산체를 만들고 또 이동하고.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를 보면 해양판의 섭입으로 인해서 판이 섭입이 되고 그것들이 연약권의 하부에 쌓여 있다가 무거워지면 똑 떨어져 차가운 플룸을 만들고 이 차가운 플룸이 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 쌓여 있다가 가열이 되면 올라가는 거죠. 자, 뜨거워진 애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플룸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해양판의 섭입으로 떨어지고 다시 가열되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멘틀 전체 상부 멘틀, 하부 멘틀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룸 구조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위에 있는 판과 상, 하부 멘틀 그러니까 전체 멘틀의 관계로 우리가 플룸 구조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될까요? 네. 자, 그럼 얘들아, 어디서 지금 뜨거운 플룸이 있고 어디서 차가운 플룸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 온도계를 가지고 내려가서 측정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간접적인 방법이 지진파예요. 그래서 지진파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프린트로 넘어가서 이거 선생님이 구글 방에다가 자료 올려놓을게요. 자, 바로 요 자료인데 보세요. 지금 이 밑에 뭐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활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피파를 활용을 할 건데 이 지진파의 속도는 얘들아 뭐에 관련이 있냐면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온도에 반비례해요. 지진파의 속도가.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를 인공적으로 밑으로 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 까만 부분 보이죠? 이 까만 부분은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보다 느린 곳이에요. 왜 느려졌을까? 보면은 이 부분에는 온도가 뜨거운 뭔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온도가 높은 멘틀 덩어리 뭐죠? 뜨거운 플룸이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럼 지표에서 화산 활동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뜨거운 플룸과 우리가 차가운 플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차가운 플룸은 판의 섭입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쵸? 그럼 주변이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지진파의 속도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크다, 주변보다 편차, 플러스 값을 보이더라. 그래서 얘를 통해 우리가 얘가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핵과 멘틀의 하부의 경계에 쌓여있던 멘틀 덩어리들이 이제 계속 가열이 되다 보면 밀도가 하강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올라올 거야. 그것을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는데 이 뜨거운 플룸 있는 곳에선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지더라.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보다 느리다. 마이너스 편차를 갖는 곳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등원선 분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핵이고 위가 멘틀이야. 그럼 지금 지표를 0이라고 보면 여기는 몇 킬로예요? 2,900km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과 근처에 있는 이 등원선 같은 온도를 연결을 해봐. 자, 같은 온도를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 부분은 핵과 근처에 있는 거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온도가 높은 애들이 여기까지 삐쳐 있다라는 소리는 이 부분에 뜨거운 플룸이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두 개는 뜨거운 플룸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5번이랑 요거 두 문제는 2022년 올해 나온 수능 특강의 플룸 구조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세요. 맞추는 거는 학교에 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한 바로 이 플룸 구조론이 원통형, 지구의 원통형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멘틀의 흐름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에 껍질은 판들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얘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거 상부 멘틀, 연약권의 이런 대류죠. 그렇죠? 대류로 인해 얘가 움직이고 그래서 판에서 경계를 만들어요. 그 경계에서 우린 다양한 지각 변동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판 내부에서 화산체는 어떻게 볼 수 있냐? 걔는 이런 섭입대, 해구에서 판의 섭입으로 인해 판 자체가 상부와 하부 중간에 모여 있다가 무거워지면 핵 위까지 떨어져서 가열된 멘틀 덩어리들이 이동하다가 결국에 밀도가 가벼워지면 뜨거운 플룸이 돼서 위로 올라가서 터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라고 해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플룸 구조론으로 지구 내부의 화산 활동을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1차시, 우리 2학년 5반 친구들 1차시는 플룸 구조론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수고했고 오늘은 요거를 조금 복습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댓글 달게요. 네, 그래서 꼭 오늘 출결 체크하고 수업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